네,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투자를 하면 어떤가요? 지금 같은 약간 분위기 보면 전국이 이제 거래가 되다가 좀 정체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오르는 곳은 오르지만 뭐 강북이나 이런 데 보면 금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게 전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전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뭐 정말 괜찮은 단지들은 전세 매물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게 되면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괜찮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매가는 정체가 되는데 전세가 올라와 주면 갭이 줄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내 집 마련이나 뭐 갈아타기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투자를 생각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더 늦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은 저희가 흐름을 보면 전세가가 그렇게 반등 못하는 곳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전세가가 서울이나 경기가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좀 움직이는 곳들을 좀 보시면 더 또 투자처를 찾기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대출을 저금리로 최대한 끌어다가 새 아파트나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그냥 전국으로 봤을 때 투자가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세를 끼고 한다 했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일단 금리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금리를 가지고 내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투자를 한다. 그게 일단 좀 힘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너무 꺾여 있잖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움직여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갈아타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내가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나는 확실히 투자를 하고 싶어, 투자할 거라고 했을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다면 뭐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 했을 때는, 그리고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했을 때는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갈아타기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처럼 아직 상승기가 제대로 안 온 상황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갈아타기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내 집을 좀 싸게 팔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일단 저는 당장 하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언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이제 그 상황까지 와주면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지금보다는 빨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도 확실하게 좀 가시적으로 뭐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근데 지금 당장 한다 했을 때는 너무 거래량 높고 하니까 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안 움직여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시적 2주택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2주택이 이제 하나는 실거주집이고 하나는 다주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시적 2주택이어서 이제 하나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실거주집을 팔고 월세로 가려고 했는데 금리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의 수익이 다 은행에 내는 상황에서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을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실거주 집을 팔려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의 수익이 나지 않을 때 다가구 주택을 파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이럴 때 그냥 버텨야 되는 게 답인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1주택 갖고 계시고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에서는 계속 수익이
잘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세 하나만 공실이고 나머지는 다 채워져 있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발생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보다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이제 나가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된 상황이신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일단 높으니까 사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만약 대출 끼고 하셨으면. 근데 만약 거기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 월세가 발생하는 곳이면 굳이 그걸 팔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 같은 이제 그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그 수익률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이제 금리가 계속 높을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여기가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금리 낮아졌을 때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맞죠? 현금 흐름 확보를 한다거나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굳이 그걸 지금 그래도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빨리 팔아야 할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만약 그걸 내가 팔았어요, 다가구를. 근데 내가 처음에 샀던 정말 그 가격을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했을 때는 되게 후회할 수 있거든요. 다시 내가 다가구를 한다 했을 때 또 그만한 입지에 그 정도 컨디션이 되는 걸 산다 했을 때 그게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무리가 내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게 크게 무리가 아니면 저는 일단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세가 오르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엔 나중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오른다 해도 이걸 내가 팔아야지 내가 수익이 되는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수익형을 갖고 있으면 이게 매달 일단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 현금이 들어오는 게 되게 커요. 그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이걸 가져가는 데서 무리가 아니라 하면 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만약에 이걸 팔고 더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으면 사실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이게 그래도 내가 사는 입지에서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하면 이것도 굳이 또 무조건 파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임장을 잘 못 가서 너무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임장을 많이 가야 한다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하는데 그게 임장이라는 게 투자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별로 임장을 가지 않고 투자를 하면은 이게 위험한 건지 요즘에는 이렇게 손품을 판다거나 충분히 인터넷 정보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근데 임장을 가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입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도로도 볼 수 있고 로드뷰로도 볼 수 있고 뭐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여기가 좋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들지만 내가 이걸 정말 투자해야겠어라는 그 확신까지는 전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들게 하는 거는 현장에서 보는 그 모습이었어요. 딱 그 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의 모습, 그 둘러싸고 있는 상권을 보고 옆에 있는 뭐 학교라던가 학원가라던가 그걸 내가 직접 걸어보고 느꼈을 때 그래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확실히 더 좋지라는 그게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임장을 가는 이유가 입지를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입지를 내가 만약에 어떤 한 지역에 어떤 한 아파트만 딱 정해서 거기만 보면 사실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전에 여러 군데 이제 임장을 다녀요. 뭐 서울에 뭐 반포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곳들 내가 다 가봤어요. 뭐 대치동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광교도 가보고. 그럼 내가 대략적인 어떤 모습의 입지가 좋은지 난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걸 봐놨기 때문에 이 입지가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정도 내가 판단할 수 눈이 생겨요. 그걸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특히 젊은 분들이 보면 뭐 20대 30대 분들은 데이터를 워낙 잘 다루시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임장도 안 가고 결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나의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게 없으면요. 내가 투자를 하면 되게 불안해요. 나 정말 잘한 게 맞나? 되게 불안한데 내가 몇 번이나 이제 그 아파트를 보러 가고 계속 보게 되면요.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그래도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손해는 안 보겠구나. 내가 그래도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려고 계속적으로 그 비교를 많이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뭔가 절대적인 답이 있으면 그냥 데이터 보고 몇 퍼센트 안에 딱 들고 이 정도 가격이니까 이거 사고 이거 하면 돼요. 근데 부동산 그게 아니에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비교의 학문이거든요.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걸 봤는데 아, 이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과 너무 비슷해. 근데 거기가 지금 가격 6억인데 얘가 4억이야. 너무 저렴한데? 아, 그럼 내가 거기 할 바 여기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 사전 작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장 계속 많이 가보면서 내가 아파트끼리 비교 많이 해보고 해야지 아, 이게 좋다 안 좋다까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장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인데요. 일단은 직장이 중소도시에 있어서 거기서 집을 한 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또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월세나 전세로 살고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집 한 채를 먼저 마련하고 투자금을 점차 또 모아서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당연히 그냥 굳이 내가 중소도시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충분히 뭐 월세로 거주하든 아니면 부모님 집에 살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 주거가 해결이 되면 당연히 더 좋은 데 사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 거기가 지방에 있는 소도시를 했을 때는 사실 지금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전세가가 안 받쳐주잖아요. 흐름이 되게 지금 안 좋은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전세가도 안 받쳐주면 상대적으로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지금 수도권에 사는 거랑 지방 소도시 산다 했을 때 더 좋은 급지를 못 사요. 오히려 여기 사는 것보다는 똑같은 돈을 수도권에 샀을 때 더 좋은 급지를 살 수 있어요. 전세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지역에 지금 더 흐름이 빨리 올 수 있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런 상황이면 더 좋잖아요. 당장 내가 집을 뭐 마련한다거나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투자와 실거주 분리해가지고 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자산 투자를 계속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게 불어나니까 나중에 뭐 결혼을 하는 시기가 와서 결혼을 한다던가 했을 때도 내 집 마련을 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곳에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때 또 내 집 마련 안 하고 그거 더 팔아서 더 좋은 곳에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작을 어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지금 흐름도 좋지 않은 소도시에 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럼 나는 첫 투자인데도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나는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은 돈이라도 더 확실히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 두게 되면 이게 잘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투자로 더 잘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중소도시가 수도권을 제외한 경북의 중소도시의 신축 분양권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대구광역시에 똘똘한 한 채를 연끌을 해서 사는 게 맞을지 이거를 늘 고민 중입니다. 실거주는 따로 있고 이제 투자로 했을 경우에 중소도시의 분양권을 사는 게 맞을지 일단 중소도시는 지방에 지금 뭐 경북을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되게 힘든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지방 소도시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 다시 이게 수요가 들어가서 반등할지는 확실한 그 시점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분양권을 산다 했을 때 좀 흐름이 많이 늦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또 확실히 조금 더 규모가 큰 광역시에 똘똘한 걸 사면 좋긴 해요.
근데 결국 근데 그것도 보실 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실거주 집이나 뭐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언제든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요. 이걸 투자로 한다 했을 때는 굳이 흐름이 느린 곳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우 같은 것도 결국에는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반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꼭 내가 대구에 하겠다 했을 때는 계속 봐 놓는 거예요. 어디를 할지까지 봐두고 확실하게 여기가 반등한다는 게 딱 보였을 때 해도 늦진 않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대구가 공급 물량이 아직까지 많잖아요. 그 누적된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세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상대 돈이 많이 들어가 상대적으로. 그럼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투자금을 조금 줄이면 좋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꼭 내가 대구에 한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굳이 대구에 꼭 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니까. 그러면 다른 곳들, 뭐 서울 수도권이든 그런 곳들을 계속 보면서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흐름이에요, 흐름. 이게 도시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들은 뭐 지금 전세가가 막 반등하지만 어떤 곳은 정체되고 어떤 곳은 또 하락하고 이 매매가나 전세가 다 흐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서 특히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흐름이 빨리 올 수 있는 곳, 흐름이 빨리 오고 그래도 미분양 같은 곳들이 확실히 없는 곳. 근데 만약에 향후에 미분양이 너무 많다, 지금도 많은데 더 많아진다, 공급도 많다 하면 걔들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없는 곳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내가 지역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그 안에서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서울 수도권이 투자로는 사실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 광역시에서 실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동거인과 뭔가 합의가 돼야 되고 같이 자금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같이 사는 동거인 뭐 남편 이런 사람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왜 하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곳도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액션,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을 지역에 투자를 반대를 하는 게 전 설득을 시키고 싶거든요. 사실 좀 설득을 어떻게 시키면 되는지. 근데 저도 저희 배우자가 막 그렇게 막 투자에 찬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하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설득한다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계속 설명을 하고 계속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직접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여기가 상권이 좋고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여기가 이 가격이야. 근데 다른 곳에는 이 정도 가격이니까 확실히 얘가 최소한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사도 이 정도는 오를 거야. 그런 것들을 많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많이 알게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지만 예전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뭐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쉽게 설득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 부동산을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저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 납득하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사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상대방도 충분히 그렇잖아요. 두려울 수 있고. 저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했고 제가 급하게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했죠. 계속 임장 가고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뭔가 확신에 있는 이게 내가 뭔가 이래서 나는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확신을 주려는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그냥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그 만약 부부라고 했을 때는 부부의 의견도 되게 중요해요. 섣불리 내가 너무 상대방이 반대하는데 내가 하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걸 너무 상대방이 다른 도시에 투자하는 거 반대한다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든 합의를 봐서 내가 사는 곳에서라도 이제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자는 식으로 좀 합의를 봐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울에 있는 대장이 제일 좋다 했을 때 모두가 서울의 대장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상황에 맞게, 내 돈에 맞게 내가 공부한 만큼 보이는 그 물건에 한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최선. 근데 만약에 뭐 배우자가 너무 반대한다. 그런데 내가 감행한다.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최선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안 사는 도시에서도 뭐 좋은 애를 어떻게 찾아서 투자를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